안녕하세요. 몸맘 TMI 연구소입니다. 저는 기질 코칭 마스터 김문옥입니다. 기질 코칭 마스터 양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질 번호 하나를 이야기해 볼 건데 5번에 이어서 6번으로 이제 나갑니다. 6번 아주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맞아요. 네, 그런 류의 기질인데요. 카드를 먼저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핑크핑크하고 두 남녀가 이렇게 왈츠를 추는 장면이 나와 있죠. 키워드가 또 러브 아티스트예요. 맞아요. 사랑의 아티스트. 이거는 뭐 아트의 경지에 이르렀다. 러브에. 그럼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림을 이제 보고 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사람이 왈츠를 추고 있잖아요. 왈츠라는 춤이 한 사람이 리드를 하는 춤이 아니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상대편이 돌려주고 그래서 굉장히 균형이 맞는 그런 춤이고 당연히 이제 밀착이 돼 있고요. 그래야만 이 춤이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되는데 이 춤이 6번의 기질을 표현을 했다는 거는 6번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관계에 있어서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앞서서 많은 높으신 분들을 만났잖아요. 그쵸. 여황제도 만났고 황제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성스러운 아버지 그래서 교황님도 만나고 그러고 왔는데 이 6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 위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보살핀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주고받고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수평적으로 갖고 싶고 그리고 내가 준 만큼 또 와야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맞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야만 이렇게 사랑의 큐피트가 화살을 탁 쏘는 것처럼 마음이 이제 사랑 핑크핑크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분이 나쁘게 할 행동을 먼저 하지는 않죠. 그쵸. 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친절하고 눈인사도 먼저 하고 예쁜 말도 건네고 그래서 말 센스도 아주 있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질을 잘 살리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죠. 네. 그 모임이나 가정이 아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 네, 될 수 있는데 플러스로 잘 쓰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쵸. 네, 우리가 또 걱정하는 맞아요.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예쁜 마음을 주고받고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제발 나를 사랑해 주세요. Please love me 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절박하고 절절하게 상대방한테 나의 마음을 막 이제 좀 표현해 달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 여자의 등이 막 다 상처가 나 있잖아요. 이게 상대방이 때린 게 아니죠. 그쵸. 때린 게 아니에요. 그럼 근데 신고해야 돼, 신고. 맞죠? 근데 스스로는 이렇게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기가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늘 확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껌 하나 주면 저 사람도 사탕이라도 날 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채찍이 또 하나 그쵸. 생기는 거죠. 나 상처받았어. 왜 나를 안 좋아하지? 막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거기에 에너지가 그냥 확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표현한 만큼 반응해 주진 않잖아요. 그쵸. 예. 세상 사람들도 예, 다 다른 기질이 있고 그럼요. 예. 그리고 그냥 마음만 받고 속으로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는 무심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좀 서운함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상대방일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관심 있는 게 많고 이 사람이 싫진 않지만 나의 관심사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은 계속 고통스러워 하는 거고 날 좀 봐라고 관계에 이렇게 연연해요. 그래서 여기 사슬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걸 바로 앞에 열쇠가 있어도 끊고
이제 떨어뜨리지를 못한다. 맞아요. 관계 연연한다가 그냥 딱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6번의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도대체 사랑이란 뭘까 좀 정의를 정확히 다시 한번 내려봐라 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맞아요. 예. 내가 표현한 만큼 꼭 받아야만 사랑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을 그냥 두는 것도 사랑이다. 그럼요. 예. 이런 이제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상처받는 마음을 좀 덜 생각하고 덜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남자가 다른 데를 보면서 무심해 보이지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게 불편하죠.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근데 그림에서 남녀로 나왔지만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고 가족 관계에서 그렇죠. 또 이제 모임에서 뭐 사회에서 사회생활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동료들한테 이렇게 나는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상처받았어, 사랑받고 싶어, 계속 이런 기운을 내보낸다면 상대방은 좀 질려버릴 수도 있다. 질리죠. 네네. 질리죠. 네. 그런 마이너스로 쓰면 6번이 또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봤고요.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6번들이 많죠. 의외로 많아요. 좀 희한해요. 6번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일단 친절하죠? 네. 네, 친절하고, 잘 쓰시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분들이 오면 항상 밝게 하고, 인사도 먼저 건네고, 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쫙 이렇게 또 헤아리고, 분위기를 엄청 살피고, 먼저 그것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죠. 네. 그런 장점은 있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그게 이제 그 선에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걸 그 6번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넘어서서 플러스로만 쓰면 너무 관계가 좋고 너무 네.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그게 그 선을 넘어가면 굳이 보면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래서 제가 만난 모든 분들도 네. 이걸 여기 선에서만 딱 그러니까 내가 절제라는 게 필요해요. 단호함.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입을 정도면 내가 아픈 건 부분인데 네. 아프기 전에 딱 절제를 해버리면 내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되는데 이게 절제의 선을 넘어가면 상대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맞아요. 나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6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울증 같은 게 많아요. 마음의 병.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병. 채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약간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부어야 돼. 서운해 섭섭해.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지 만족한지를 몰라. 알 수 없어. 배부름이 없어. 배부름이. 맞아요. 사랑의 배부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상대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맞아요. 사랑을 우리가 한국 사람 성향상 듬뿍듬뿍 과하게 막 넘치게 주는 건 없잖아. 적당히. 네. 그냥 말 안 해도 알잖아.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거가 이 6번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선을 자꾸 너무 넘어가. 절제라는 게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세 분에 대해 하나를 말씀드려볼게요. 와. 한 분은 다 마이너스인가요 혹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분은 제가 너무 좋대요. 네, 좋죠. 중요한 건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너무 좋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또 제가 좀 이렇게 무뚝뚝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격 자체는 밝은데 상냥하지 않고 약간 카리스마 있으시죠? 세밀하게 챙김을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6번에 가진 분한테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야. 맞아. 나의 세심함이. 그러면 혼자서 삐져 있어. 삐져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삐져 있어. 삐져 있고. 막 이렇게 막 컵방귀처럼 막 일부러 내 앞에서 막 그렇게 해. 티네. 티네. 그럼 내가 또 왜? 막 이렇게 이제 해준다고요. 이거 이제 직장 동료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때는 또 새침대기가 확 바뀌어서 애기처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잘 다루시는데요?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 그러니까 이제 안색을 보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직장 동료로서 나 좋다라고 먼저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해서 내가 너무 또 냉철하게 하면은 아닐 것 같아서 그 정도. 그러면 또 이제 금방 걸리고 풀어지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일부러 노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내 기질상으로는 그게 맞지 않지만 아니까 해주시는. 아니까 내가 기질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면 그래도 오늘 하루는 편안하고 기분 좋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서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또 이제 마음의 병 같은 게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계속 이렇게 상처받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난 걔가 그렇게 해서 싫어. 맞아요. 난 걔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싫더라.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없어. 항상. 그래서 이런 거는 저도 안 듣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안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분이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윈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 이만큼 줬잖아. 나 너 관심 있고 너한테 표현했잖아. 애정을 표현하고 있고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근데 돌아오는 건 강만큼 안 오면 제가 날 안 좋아하나 보다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다 가두는 분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내가 뭐 실수했나? 팀원은 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팀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죠. 그리고 그 팀원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 최소한 10명, 15명, 20명 되면 그 20명을 다 쫓아다니시는 거야. 애기처럼. 너 어때? 너 어때? 그러니까 본인 자리에 왔을 때는 정말 뭐 1분씩만 해도 20분이 지난 다음에 내 자리에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저한테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긴 해요. 그 그렇죠. 팀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필요한 분이긴 한데 내가 가기보다는 그들이 나한테 와서 팀장님 나 이게 필요하고 요구할 때 그때 해주면 그 배가 그 만족도가 높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돌봤는데 팀원들이 자기한테 돌아온 것들이 미미하게 왔을 때는 마음이 아파서 이게 맞지 않나 보다. 이 일이 내가 가는 길이 맞지 않나. 막 이렇게 자책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때도 제가 그렇게 반대로 피드백을 그들이 왔을 때 기다려라. 기다리고 안색을 살피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왔을 때 너 오늘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니?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게 팀장님으로서 가오도 있고 또 내가 마음이 덜 다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이분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또 언니가 좋다는데 좋은 언니가 있어서 전 너무 다행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친구였는데 그 마음이 또 제가 나이 차이도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6번의 기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우리가 봄 되면 이제 겨울을 지난 나무를 봤을 때 봄 되면 새싹이 막 나오잖아요. 겨울에 균줄이 새싹이 나오는데 새싹이 나올 때 보면은 가지들이 막 무성하게 나와요. 새로 나온 가지들. 근데 그 가지들을 다 놔두진 않아요. 왜냐면 굵은 가지들을 정말 짧게 다 친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 나이테드 이 나무가 더 튼실하게 여름을 나고 겨울에 또 다시 건강하게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치기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했어. 근데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제 부탁을 거절할 때도 있고 또 받아들여서 수락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는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다 6번을 가진 분들은 그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부탁한 거에 대해서 거절이라는 걸 못해. 왜냐면 해주고 그만큼 내가 사랑받고 싶으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 자체가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는 거야. 내 마음에다가. 맞아.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몸이
상황이 그걸 받아들이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주더라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적정선을 자꾸 넘어버리면 나는 고단하고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 힘든데 근데 그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의 짐을 덜었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조금 감해지겠지만 맞아. 근데 그게 안 돌아왔을 때는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상체기를 내 스스로가 해놓고 열심히 해놓고 내 스스로한테 자꾸만 상체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 적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가지를 잘라내는 것도 내 능력이에요. 능력껏 잘라내고 그것도 또 너무 짝떡 잘라서 상대방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적정선에 그러니까 이거를 바짝 잘라야 될지 쉽지 않죠. 조금 남겨놔야 돼. 그건 내가 나만이 알아. 알까요, 6번이? 나만이 모르면 연습이라는 건 필요해요. 거기서도. 그런 게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상체기만 남고 근데 이 6번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 우울해요. 왜? 채워지지 못하기 채워지지 때문에 않으니까. 매일 여기가 서늘하고 매일 외롭고 매일 춥고 매일 마음이 냉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정도 많은 많이 사람들이 되게 있으시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고 해봐야 그렇죠. 플러스 되는 건 없어요. 맞아요. 내가 마이너스로 갔다. 마음이 우울하다는 마이너스거든요. 우울하다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관계에 아까 우리 저 마스터요. 마스터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서로 남자가 리드하는 누군가 리드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리드하면 상대도 한번 리드할 수 있는 그 리드 균형 그 리드감이 내가 커트 절제를 함으로써 이걸 내가 쿵짝짝 이렇게 박자가 주고받고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를 아주 우리가 쏟아냈네요. 네. 그만큼 사례가 많기는 하고 근데 이제 가지치기를 잘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6번을 가진 분들에게 플러스를 잘 쓰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마이너스를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맞아요. 그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셀프 토킹, 스스로에게 그 말을 좀 해줘라. 왜냐?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딱 중심에 있어야 내가 이걸 해야 사랑받겠지, 내가 이걸 해야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내가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관계가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휩쓸리는 건데, 난 그냥 이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충분히 사랑받을 존재야. 이런 생각을 딱 갖는 훈련.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훈련을 해야 조금 더 관계에 있어서 중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6번은 섭섭함이 차오르고 서운함이 차오를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남들보다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6번은 또 그래서 아까 어쩌면 내가 이 관계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6번에 이어서 나오는 또 7번은 반대잖아요, 완전 반대. 내가 완전 주도적으로 하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상대방을 살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맞아.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잘 못 보니까 안 보고 가니까 그런 얘기를 듣듯이 6번은 나를 안 보고 주변만 보니까 좀 중심을 잡아라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쵸. 그런 조언이 잘 안 들어가니까 일단 스스로 딱 나는 이 자체로 충분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관계에 있어서 감정의 눈치를 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는 제가 바라는 상이 이거거든요. 네, 이거 플러스. 제가 바라는 상이 이건데 전 부족해요. 항상 저 밑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밑번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밑번들과 이제 그 상담도 해보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 역사상 문화상 플러스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마이너스로 갔을 때 왜 자기 표현을 못하니까. 많이 억누르고 우리가 자랐잖아요. 감정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표출하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누르고 안에다 삭히고 네, 양보해라, 배려해라, 그쵸. 따라라, 지켜라, 뭐 이런 얘기만 학교에 들으면서 배운 것도 그렇게 받으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6번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플러스로 쓰는 사람들은 정말 뭐 순간순간 있겠지만 거의가 80% 이상이 마이너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지금 우리랑 비슷한 또래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6번이어서 늘 부모한테 서운해하는 그런 모드에 빠져 있다. 근데 그거를 모를 때는 엄마 아빠 마음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쵸. 만족은 못하고 늘 엄마 아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끔 행동을 하니까 그쵸. 부모님들도 이제 부모로서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쵸.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우리 애는 나랑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은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기질을 알게 된다면 좀 다른 방법을 취해볼 수 있겠죠. 그럼요. 왜냐면 분명히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걸 알면서 안 해서가 문제인 거지, 알고 나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아이 같은 경우 6번의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거기에도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몰랐을 때는 저 아이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가겠지만 엄마 부모 자식지간이지만 어려워로 표현이 되겠지만 알았을 때는 제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자꾸만 저렇게 표현을 날 좀 바라봐. 삐지고 엄마한테 나만 바라보라고 자꾸 부르고 관심을 쏟게 하고 엄마는 바빠 죽겠는데 자꾸 불러시키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하지만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거기를 좀 그 부분을 좀 채워주면 그 아이가 만족. 그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하게 표현해주고. 요만큼 표현하면 안 돼. 우리나라 그 문화상 잘했어 이걸로 가면 안 돼요. 특히 6번은 아우 괜찮아 그만해 하지마 할 때까지 그쵸. 퍼줘야 돼. 표현해줘야 되고. 표현해줘야 돼. 근데 그 하지마도 사실은 진심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 나는 얼마든지 더 받고 싶어. 그렇지. 그게 이제 6번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쉽지 않았어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6번을 이제 하기 앞서서 좀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마이너스를 쓰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6번을 가진 우리 분들 모르시지만 오늘 보시면서 내가 그렇지 난가 막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여기서 들으셨잖아요. 상처받고 아프고 외롭고 쓸쓸함이 막 과하다. 그럼 난 6번의 기질을 갖고 있을 수도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대방한테 표현하시고 또 여기다가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려요. 아주 친절하게.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대로 충분해. 그 마음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그럼 오늘은 6번 기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몸만 TMI 연구소 유튜브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